그 첫 번째 연사님 바로 백영훈 LG AI 연구원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을 이끌고 계신 분이시고요. LG AI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아티스트 틸다 들어보셨죠? 네, 틸다가 뉴욕 패션쇼에서 데뷔도 했고요. 국제 광고제 등 주요 어워드에서 많이 수상도 했다. 네, 대단한 인공지능입니다. 백영훈 연구원장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G AI 연구원의 배경훈입니다. 다들 챗GPT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첫 연사다 보니까 챗GPT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는 도대체 이 챗GPT를 왜 연구하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그 학습과 이렇게 추론 이렇게 두 단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은 어떤 주어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선택된 AI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론은 만들어진 이제 학습된 AI 모델에 질문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최우선순위의 답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제 AI는 이런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 딥러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학습을 할 때 뭐 주어진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는 과정을 좀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AI 비즈니스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 스케일 이펙트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다음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번역 솔루션을 쓰거나 분류 데이터, 요약 문제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 따로 모으고 학습하고 그에 따라서 또 목적별로 파인 튜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초고대 AI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의 AI 모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기존의 이제 AI 모델들이 한 수백만 파라미터 크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초고대 AI는 뭐 수백억,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도메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일반 지식들, 뭐 도서, 뭐 관련된 문헌들, 그리고 전문 지식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대규모의 어떤 방대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은 번역도 잘할 수 있고 분류도 잘할 수 있고 요약도 잘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초고대 AI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초고대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상용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LG도 2020년 12월에 초고대 AI 엑사원 3천억 파라미터로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88억, 그리고 250억, 그리고 700억 개의 약간 경량화된 모델로 저희가 좀 최적화해서 저희 계열사와 저희 파트너사에 실제로 이 초고대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분야에서 최고 강자는 뭐 오픈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GPT-4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이제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GPT-3를 2020년도에 발표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생성형 모델, 초고대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뭐 오픈 AI는 여러 가지 초고대 AI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도 사실은 요즘에 이제 오픈 AI나 뭐 MS 진영에 좀 밀려서 여러 가지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바드라는 어떤 서비스를 이제 발표했고, GPT-4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글 딥마인드하고 구글 브레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제미니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투자도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이 오픈 AI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도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의 행보를 또 주목할 만한데요. 메타가 발표한 라마는 기존 대비
기존에 이제 구글이나 오픈AI는 굉장히 175B 이상의 큰 모델들을 발표했는데 메타는 그 650억 파라미터 이하의 경량화된 모델을 발표하면서 데이터를 기존 대비 굉장히 2배 이상 이렇게 학습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GPT-3, GPT 3.5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대 AI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학습된 어떤 데이터 내에서 어떤 종합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AI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그냥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글도 써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생성 분야에서 키워드 마케팅 문구 생성, 디자인 방향 가이드, 해시태그 생성, 이런 다양한 생성 업무들도 가능하고요.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분류 업무에서 속성별 감성 분석, 문장의 긍정 분류, 혐오 문장 분석, 여러 가지 분류 업무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딥러닝으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초고대 A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추론 측면에서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여러 번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추론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좌측의 그 예시를 보면 저희가 체인업덧 관련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체인업덧 기술이 이제 다단계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고대 AI는 문장도 굉장히 잘 생성합니다. 그 GPT-4 예시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줄거리를 요약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자 A부터 Z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을 해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10초 만에 이 업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문장 작성도 쉽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고대 AI, 이 챗GPT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문서 작업을 굉장히 좀 잘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AI의 GPT-4를 빙챗 검색에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MS 오피스에 적용해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제는 문서 작성을 이제 굉장히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앞으로 어쩌면은 이런 어떤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훌륭한 보고서를 AI가 대신 써주는 세상도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문장도 잘 작성하고 업무 문서도 잘 작성을 해주고 그림도 잘 그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언어 모델은 LM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이런 그림을 생성하는 것은 언어 기술하고 비전 기술이 결합된 멀티모달 AI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림도 생성하고 그림을 입력해주면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흐르는 강물과 일몰 풍경이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오른쪽에 첫 번째 그림처럼 이런 그림들을 한 장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 수백 장을 수분 내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이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비를 던지는 어떤 그 이미지, 소년의 어떤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면 저 그림을 이해하고 이렇게 캡셔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푸르른 공원에서 녹색 플라스틱 원반을 던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멀티모달 AI 사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저희 LG는 실제로 이 AI 휴먼 틸다를 만들어서 이 틸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틸다는 저희가 만든 초고대 AI 엑사원으로 학습되어 있고 작년에 뉴욕 패션 위크에서 실제로 패션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인간 디자인 전문가와 이제 협업을 했고요. 인간 디자인 전문가가 틸다에게 원하는 생각을 얘기해 주면은 틸다는 관련된 그 생각들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그림 패턴들을 만들어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디자이너는 그 패턴 중에서 가장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옷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틸다가 뉴욕 패션위크에서 패션쇼를 같이 진행도 했었고 저희는 이제 이 틸다가 기후 환경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위기 캠페인도 저희가 연바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뭐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저희가 올해 이미지 광고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올해의 광고상 인쇄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초고대 AI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에서는 도대체 이 초고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할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생산성 향상, 그리고 연구개발의 효율성, 그리고 창작 활동,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로 마케팅 문구를 생성한다든지, 뉴스 제목을 작성해 준다든지, 그리고 업무 문서를 요약해 준다든지, 그리고 뭐 상담 내용들을 분류한다든지, 이런 업무에 다양하게 사실 이런 초고대 AI를 활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그 LG 계열사 내에서는 고객센터에 상담원들이 그 상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초고대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초고대 AI는 이런 코드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코드를 생성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면, 또 이제 좀 초급 수준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약간의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 개발자들은 챗 GPT에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생각들을 입력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코드들을 막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니어 개발자들의 코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은행권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초고대 AI를 통해서 대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대 AI는 연구 개발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신소재 분야의 어떤 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연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여러 부분에서 드는데, 실제로 신소재 관련된 문헌들을 찾거나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최적의 합성 방법을 우리가 찾고 하는 과정, 그 단계별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초고대 AI를 통해서 어떤 관련된 문헌들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필요한 어떤 그 내용들을, 전문적인 내용들을 대화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헌을 탐색한다든지,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최적의 합성 그 제안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연구 개발의 어떤 시간과 비용에 앞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LG에서는 뭐 화학의 어떤 문헌 분석 서비스나 임상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들, 그리고 고효율의 디스플레이 발광 재료를 발굴한다든지, 맞춤형 항압 치료를 개발한다든지, 차세대 전지 전해질 소재 개발을 할 때 이런 초고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 관점에서 보시면 주로 이제 멀티모달 AI 기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툴도 제공해 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패션 분야에서 이런 초고대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좌측 아래에 보시면은 제품, 화장품의 용기를 디자인한다든지 어떤 상품의 패키지를 디자인할 때도 이런 멀티모달 초고대 AI 기술을 활용해서 훌륭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캡셔닝, 이미지 언더스탠딩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검색에서 이미지를 서치하면은 그 기존에 검색된 결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이미지 검색에 이런 초고대 AI가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이미지들을 찾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LG 생활건강하고 뉴욕 파슨스 스쿨하고 협업한 사례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런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보여줘서
그런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Because it helps so tremendously in terms of generating and pulling new ideas in the ideation stage, I think it's really incredibly powerful and it shortens the time tremendously. 검색창에 몇 가지 텍스트만 입력하면 복잡한 보고서는 물론이고 스릴감 넘치는 소설책도 개성 넘치는 그림도 뚝딱 만들어주는 AI는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이젠 하나의 사회 트렌드가 되었죠. 실제로 이제 초코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응용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기업에서 이런 어떤 초코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어떤 데이터는 저작권, 개인정보가 없어야 되고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확보하는 그 데이터는 굉장히 고퀄러티의 양질의 데이터야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가 아니면 좋은 성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챗GPT의 어떤 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싸한 거짓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사실에 기반한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챗GPT 관련된 그 뉴스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은 기업에서 챗GPT를 적용해서 어떤 기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역량을 굉장히 극도화로 높였다 이런 기사보다는 왠지 그냥 챗GPT의 어떤 단점들을 활용한 어떤 사례들이 좀 나온다든지 뭐 할로시네이션 그런 환각 현상들을 좀 꼬집는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이라는 이런 기사가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뭐 좀 분노해서 맥북 프로를 뭐 던졌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GPT-4에서는 이제 개선된 답변을 합니다. 실제로 맥북 프로는 조선시대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된 바 없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GPT 대비 뭐 필터링이나 파인튜닝을 통해서 아마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GPT가 내놓는 어떤 그 사실만 믿고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만약에 하셨다면 근데 그 중요한 의사결정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GPT-4는 GPT 3.5보다 훨씬 더 추론 역량이 지금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더 그럴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을 뭐 질문했을 때 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학생분 중에 이제 레포트를 쓰실 때 이게 다 사실이야라고 이제 레포트를 열심히 썼는데 교수님이 봤을 때 이건 다 사실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AI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면 뭐 기능주의에 따르면 AI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인간의 뇌와 동등하다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사실인가요? 헷갈리시죠?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정보 이론에 따라서 고도로 복잡한 AI 시스템이 충분한 수준의 통합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이론에 따라서 의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쪽 분야를 아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심리학 관점에서 범정신주의가 사실이라면 AI 시스템은 복잡한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법 심리학을 모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답변이 모두 사실일까요? 실제로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의 어떤 챗 GPT는 어떤 근거 출처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고 있지도 못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AI는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초고대 AI 등장으로 AI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AI와 함께 같이
진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문제 정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문제 정의를 잘 해야지 그에 따라서 모델의 크기나 실제로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하는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체계를 잘 마련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유발 하라리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등 글로벌 AI 석학들이 AI 챗GPT 그리고 GPT-5급 AI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는 어떤 서명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약 1,000여 명이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3,000명 정도가 사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고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AI는 우리 삶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